자, 그러면 이어서 10페이지의 슬라이드 13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제2법칙. 이 운동 제2법칙은 출제 빈도 1등입니다. 이건 거의 매년 나옵니다. 운동 제2법칙. 이것을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힘을 작용시켜주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 가속과 0이다. 그 말과 같거든요. 그럼 힘을 작용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있어. 여기다 F라고 하는 힘을 주었어요. 그러면 속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모양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원인,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니까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또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밝혀냈어. 그때 가속도가 생겨나는데 그 가속도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의 반비례하는 가속도가 나타나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칙이죠. 이유가 없죠. 그냥 알아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 공식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방정식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쓸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째, 힘의 단위는 반드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줘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뉴턴. 그러면 전부 정리하면 여기 보세요. 요 가속도는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뉴턴, 이것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써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은 보통 되게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궁금할 겁니다. 원래 이게 등식이 아니라 비례식입니다.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의 반비례하는 이런 가속과 생겨난다. 비례식입니다. 근데 이 비례식을 등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비례상을 하나 써서 이렇게 등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를 정하면서 이 비례상수 K를 1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비례상수 K가 1이 되도록 맞추어 주었다니까. 즉 1kg 되는 물체에다가 1kg 되는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시켜서 이 물체를 끌었어. 그랬더니 1m 매초 1m 퍼 세컨드 제곱에 가속도가 생겨. 그때 가해준 힘을 1뉴턴이라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단위를 쓰면 이거 1이고 이럴 때 1이니까 이러면 K는 자연적으로 어떤 값이 나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요 단위를 이렇게 맞춰주어서 요 K를 1로 맞춰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할 때 가속도는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을 써야 하고 F는 뉴턴을 써야 하고 M은 킬로그램을 써야 비례상수 K가 1이어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쓸 때 질량 킬로그램 쓴다는 거 다 알아. 알겠어? 가속도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거 다 알아. 근데 힘의 단위가 뉴턴이라는 걸 학생들이 깜빡 한단 말이야. 킬로그램 중을 그냥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반드시 뉴턴을 써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두 번째, F는 운동 방향의 합성력이라고 하는 점을 조심해 줘야 됩니다. 합성력이. 운동 방향의 합성력이다. 운동 방향의 합성력이다. 운동 방향의 합성력이다. 운동 방향. M이 일정할 때 A와 F는 같이 간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같이 가? A와 F가 뭐 사람이요? 여기 보세요.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와 요 힘은 어쩌죠? 비례하는 관계를 갖죠.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가 증가하면 가해진님도 증가하고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도 증가하고 가속도가 감소하면 힘도 감소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죠? 얘들아, 어떤 질량이 일정한 물체에다 힘을 주었어. 근데 힘을 점점점 증가시켰단 말이야.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럼 증가한다라고 알면 되는 거요. 그래서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와 힘은 같은 비례 관계로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 물론 이런 식에서 다 나오지만 하나 그래도 강조를 해둔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묻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 응?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 14번을 보도록 합니다. 1번. 여기 이렇게 10kg 되는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100N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끌었어요. 가속도 구하래요. 가속도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할까요? 응? 그럼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가 있으면 이 물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 끈단 말이죠. 몇 킬로그램 중이죠? 10kg 중이죠. 얘들아, 1kg 되는 물체를 지구가 잡아 끄는 힘을 1kg 중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뉴턴으로 고치면 얼마가 돼? 9.8 뉴턴이 돼요. 이게 얼마라고요? 1kg이요. 이거 중력가스 얼마라고요? 9.8. 곱하니까 이거 얼마가 나와? 9.8 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kg 되는 물질을 지구가 잡아 끄는 힘을 1kg 중이라고 하고 그걸 뉴턴으로 고치면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g 중을 뉴턴으로 고칠 때는 얼마를 곱하라? 중력가속도 곱하라. 근데 9.8 곱해가지고 또 틀려가지고 팔팔 뛰지 말고 중력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하라. 그러면 1kg 중을 얼마? 10뉴턴으로 환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야? 98 뉴턴이죠. 대답하세요. 요 힘보다 요 힘이 크지요. 그럼 대답해.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해? 위에. 그럼 이 방향의 합성력을 구해야 돼요. 그럼 가속도는 이 방향의 합성력은 100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98을 빼준 것을 요거의 질량 10으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0.2m/s 제곱 1초 동안에 0.2m씩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 이렇게 10kg 되는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과 60도 되는 각으로 이렇게 100N으로 잡아 끌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틀린 문제입니다. 왜 틀리는지 아세요? 운동 방향이 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할 때 가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할 때 가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운동할 때 운동방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가속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요 힘에 요 방향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성분? 성분. 근데 수평 성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 물체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100N으로 끌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수선을. 그러면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요 힘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어? 수선.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이렇게 어떤 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힘에 요 방향에 이것을 만약에 알파 그래서 알파 성분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랬을 때 요 힘을 갖다 우리는 알파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이렇게 잡아 끌었지만 이 물체는 요 방향으로는 요 힘으로 끌려가는 거지 요 힘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 수평축을 갖다 이걸 갖다 X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 힘의 X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수선을 내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것을 X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물체에다가 이렇게 힘을 잡아 끌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요 X방향으로는 요 힘으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이 힘으로 끌려간다고 안 돼요. 일로 움직일 땐 물론 이 힘으로 끌려가는 거지만. 다음 이 힘의 90도 방향이요. 이렇게 90도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90도에 수선을 내리면 제자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로 끌면 일로 작용하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물체는 이렇게 힘을 작용시키면 일로 움직일지는 몰라도 이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벡터의 90도 성분은 그 물체의 운동과 관계가 없는 힘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지구가 이 물체를 일로 잡아 끌어요? 안 끌어요? 얼마를 끌어요? 98N 힘이 작용하지요. 근데 요 힘에 90도 방향 운동하는 방향인 요 방향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하고 이 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의 합성력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으로 100N을 끌면 요게 얼마가 나오죠? 50N이 나와요. 왜? 이게 1대2 아니에요. 50N.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물체를 갖다 이 방향으로 100N을 끌잖아요. 그럼 이 방향으로는 50N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일로 움직인다면 결국 이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 문제예요. 10kg 되는 물체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50N으로 끌었을 때 가속도 구하라 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50N을 뭐로 나눠요? 10으로 나눠서 이 방향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운동하는 방향의 합성력은 요거예요, 요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50N을 질량 10으로 나눠서 가속도는 5m/s 제곱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할 때 가속도 구하라. 이렇게 정정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정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이렇게 B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 같이 얼마냐? 30N의 힘을 작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0N이요. 이렇게 30N의 힘을 이렇게 작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A와 B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대답하세요.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가 나오면요. 기울기가 뭐예요? 가속도요. 그럼 대답하세요. A의 가속도가 얼마죠? B의 가속도가 얼마죠?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물체 A의 가속도가 얼마냐? 풀어놨는데 물어보고 있어. 10m/s 제곱이요. 물체 B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냐요? B의 질량, B. 운동하는 방향의 합성력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힘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력 30을 갖다가 뭘로 나눠? 요 물체 질량 뭘로? 그랬더니 네, B의 가속도가 5요. 따라서 네, 질량은 6kg에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 제2법칙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슬라이드 16번으로 가서 2003학년도 공통문제입니다. 바로 너희들 1년 선배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어려웠다. 어려웠다. 무슨 강의를 들어서 어려운 거야?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영상으로 갑시다. 여기 지금 화면이 떴습니다. 응? 위에 있는 문제는 기차가 이제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응? 떨어졌죠? 그럼 대답하세요. 떨어지면 어떻게 운동하죠? 이게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게 뒤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속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떨어지면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몇 초 후에 이 객차가 떨어졌죠? T2에서 떨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T1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기차가 객차를 달고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 달리다가 그 다음에 객차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몰았나요? 이거 맞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T1까지 무슨 운동했다? 등 가속도 운동을 했다. 가속도 일정 운동을 했다. 기울기가 일정 운동을 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는 거. 맞아? 니은. 객차가 기관차에서 분리된 것은 T1초일 때이다. 몇 초일 때야? T2요. 그러니까 타는 거요. T2와 T3 사이에는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 어떻게 돼요? F는 M, A지요. 맞아요. 그럼 이 객차의 질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죠? 가속도가, 자, T2에서 T3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로서 일정하죠. 그렇죠? 힘은 일정하게 작용했는데, 이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가속도와 아까 객차의 질량이 변화하지 않았지? 그럼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과 힘은 어떻게 간다고 그래서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가속과 일정하면 힘도 일정한데 다만 요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했죠? 마이너스 힘이 작용했죠. 그러니까 마찰력에 의해서 이 객차가 정지한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요 디귿도 맞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응?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듣고서 이까지 건 못해요. 뻔한 건데 그거 찾으라는 건데. 이어서 네 그대로요. 또 한번 슬라이드를 봅시다. 이렇게 1kg 되는 물체에 5N 힘이 작용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에 올라가서 빨간 경사면에 올라가서 정지했어요. 원래는 시험에는 흑백으로 나와 있죠. 무슨 시험이 칼라로 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여기 가서 정지한 거 이게 나중에 여기 가서 이렇게 정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뭐를 물었느냐 하면은요. 수평면에서 이 물체의 가속도 물어본 거예요. 수평면에서 이 물체의 가속도. 그럼 이 운동을 보세요. 5N 힘이 작용됐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점점 빨라졌죠? 이거 빨라졌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가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게 비타민 올라갈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빨간 거, 이게 그려준 거예요. 요 운동이 요거고요. 그러면 자, 수평면에서 가속도는 이것의 기울기 아니에요. 얼마야? 2m/s 제곱. 두 번째, 마찰력이 얼마냐요? 마찰력. 수평면에서 마찰력이요. 그럼 대답하세요. 이 수평면에서 가속도 얼마라고요? 그런데 이 마찰력이 얼마냐요? 운동 마찰력이죠. 그럼 이거 수평으로 운동하니까 수평방의 합성력을 질량으로 나눈 게 가속도죠. 그러니까 5N에서 마찰력을 빼준 것을 요무 질량 1로 나눠준 것이 얼마가 되죠? 가속도 2가 나와야 되죠. 네, 마찰력은 3N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3학년도 이과 물리다 이 말이야. 이과 물리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요. 강의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속상하지요. 세 번째 문제요. 1초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요? 요거 1초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요? VT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간 거리라고 했죠. 네, 2m 같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보고 왈 어렵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네, 칠판으로 와주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고 C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F라는 힘으로 잡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질량의 비가 1대2대 3이래요. 그럼 이것은 M이고 이것은 2M이고 이것은 3M이라고 그러지 뭐. 질량이 1대2대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 B가 받는 순힘을 구하래. 순힘이 알짜 힘이야. 알짜 힘. 알짜 힘이 바로 뭐야? 운동 방향의 합성력이요. 이거 가속도가 얼마예요? A나 B나 C의 가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 달라. 같지요. 그러니까 전체 가속도 똑같은 거예요. 줄에 막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주는 힘은 F인데 전체 질량이 6M이거든요. 이해가 됐습니까? 대답 다 됐어? 그 알짜 힘, 순힘, 알짜 힘, 운동방의 합성의 F는 MA 아니에요. M, 2M이.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여? 6M분의 F로 움직이죠. 따라서 3분의 F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이게 6N이야. 그럼 이걸 잡아 끊으면 얼마죠? 아니 전체에 얼마 이거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6N 중에 6분의 1은 A를 잡아 끊으면 거 아니야. 그게 이걸 끊으면 6N이에요. 이걸 끊으면 2N이고 이걸 끊으면 얼마? 3N이에요. 얘네들 좀 봐. 1대 2대 3이니까 작용된 힘이 1대 2대 3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가수가 나오죠. 알겠습니까? 얘야. 그렇잖아. 생각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끄는 힘이니까 전체 얼마를 끌어? 6M에 얼마를 끌어? 2M이니까 3분의 1 끌지. 그럼 2M에 3분의 1이 이걸 잡아 끄는 힘이야. 그럼 이걸 잡아 끄는 힘 얼마야? 6분의 F. 이걸 잡아 끄는 힘은 3분의 F. 이걸 잡아 끄는 힘 2분의 F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니? 슬라이드 19번을 보도록 하세요. 자, 거기 기록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야. 그래서 타점을 탁탁탁탁 찍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뭘 묻는 거냐 하면, 자, 슬라이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기 기록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기록 타이머로다 이걸 막 찍어내는 거야. 여기 찍어내는 거야. 여기. 근데 이 기록 타이머는 1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왜 내려가느냐? 이 추에 잘 보세요.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힘에 의해서 요 중력에 의해서 이거와 이 구르마를 합쳐서 끄니까 요 힘을 이거와 이거의 질량을 더해준 걸로 나눈 것이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일정하지 않아. 일정한데 플러스로서 일정하죠.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로서 일정해. 그럼 점점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니까 타점 간격이 넓어져, 좁아져? 넓어져.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번이요. 점점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칠판으로 와주세요. 기록 타이머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잠깐 좀 보도록 하세요.
거기 밑에 조그만 글씨로 60Hz의 기록 탐요라는 말이 나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에 따라서 이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네, 선생님이 이걸 갖다 3cm라고 했고요. 이거 6cm라고 했고요. 이걸 9cm라고 했고요. 9cm요. 이걸 12cm라고 하죠. 60Hz. 이 헤르츠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동수라는 겁니다. 어떨 땐가 진동수를 했더니 졸다가 어떤 학생이 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학생 이름이 진동수예요. 같은 짓을 반복하는 운동을 주기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 같이 뭐라고 그래? 그런데 1초 동안에 몇 번이나 같은 짓을 반복하는가? 이 반복하는가 그걸 진동수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60Hz 하는 말은 1초 동안에 이게 6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한 번 내려갔다 오면 점 하나 찍거든. 그럼 1초 동안에 점을 몇 개 찍어? 60Hz? 60개. 그럼 점 하나 찍는데 몇 초 걸려? 60분의 1초. 그럼 점 6개 찍는데 몇 초 걸려? 응? 그래, 60분의 6초니까 10분의 1초 걸리지? 그런데 여기 점이, 여기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6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봐줘. 몇 개 들어가 있다, 여기? 6개. 그러니까 0초야. 그럼 이거 몇초 걸렸어? 아니 60Hz니까 1초 동안에 60개의 점을 찍으니까 하나 찍는데 60분의 1초니까 6개 찍는 여기 점이 6개가 이렇게 6개씩 이렇게 잘린 거라니까 이 점을 6개씩 이렇게. 그럼 점 하나 찍는데 60분의 1초니까 6개 찍는 데는 60분의 6초 10분의 1초 하냐. 이거 0.2초 0.3초 됐지? 그리고 가속도 묻는 문제야. 이것이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대답해. 가속도가 뭐라고 그랬지? 1초 동안에 변화하는 속도. 그러면 뭘 알아내야 돼? 속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알아봐야지. 그렇지? 그럼 속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속도를 구해야지. 자, 그래야자. 여기서 속도가 얼마야? 0.3m per sec. 왜? 이게 0.03m 아니야. 0.03m 아니야. 0.03m를 0.1초에 갔으니까 나누면 되죠. 이때 속도가 얼마야? 0.6m per sec. 이때 속도가 얼마야? 0.9m per sec.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센티미터를 메타로 고친 거야. 알겠니? 이때는 1.2m per sec. 이제 보자. 얼마나 빨라졌어? 0.3. 얼마나 빨라졌어? 얼마나 빨라졌어? 0.3씩 빨라졌지?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야? 0.3이라고 그럴까봐. 이거 몇초 걸렸어? 이거 몇초 걸렸어? 0.1초 동안에 0.3m가 빨라졌잖아. 근데 가속도는 0.3이 아니잖아. 1초 동안에 빨라지는 속도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0.1초 동안에 0.3m가 빨라지면 10배인 1초 동안에 얼마? 10배인 3m가 빨라지는 꼴이잖아. 이 대단히 꼭 공식을 필요로 해. 이게 뭐야? 이게 속도의 변화요. 속도의 변화. 이게 걸린 시간이 얼마야? 0.1초 하냐? 가속도는 얼마? 3m per sec 제곱이라고 해야지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1초, 2초, 3초일 때하고 0.1, 0.2, 0.3일 때를 조심해줘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한번 틀렸으니까 요 다음에 안 틀릴 거야, 이제. 예,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14페이지 슬라이드 21번에 1번을 보도록 하세요. 여기 이렇게 3kg 되는 물체가 있고 도로에 걸쳐서 여기가 3kg 되는 물체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원래 이거 작게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다 크게 그리니까 요게 자꾸 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 이게 빠졌죠? 중력 가속도를 우리 10m/s 제곱으로 합시다.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9.8로 하지 말고 10으로 하고 이 문제 풀자. 자, 그랬을 때 질량 m인 물체의 낙하 가속도가 얼마냐 그랬어. 그건 일반적인 건데 그 질량 m이 아니고 3kg. 요거의 낙하 가속도 구하라는 것이죠. 낙하 가속도.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것이 딸려오고 이것이 내려가는 것이 같은 방향이에요. 왜 같은 방향인지 압니까? 도로레일 때. 이게 도로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대답하세요. 아래로 잡아다니면 이거 어디로 움직이죠? 수평으로. 일로 잡아다녀도 수평으로 움직이죠? 이게 도로레일 때는요, 이 힘이, 이게 같은 방향의 힘이에요. 따라서 가속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물체의 작은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데, R자 힘은, 이걸 지구가 잡았거는 얼마죠? 3kg 중이야. 그렇죠? 근데 중력 가속도 10으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1kg 중 10N이니까 3kg 중 몇 N이야? 30N을. 자, 대답하자. 움직이는 물체는 요거 하나만 움직여? 아니면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전체 질량이 얼마야? 6kg으로 나눠서 가속도 6m/s 제곱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 질량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3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 얘들아. 만약에 요걸 질량을 3이라고 하려면 여기 봐. 질량을 만약에 요거 3kg으로 따지면 요 시리오 물체를 위로 잡아 끌어요. 이렇게 못 내려가게. 그땐 요 힘에서 요 힘 파란 걸 빼준 것을 요 3으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복잡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나 실에 묶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나 가속도나 이거의 가속도가 같거든요. 그럴 땐 전체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점검을 해 두자고요. 다음. 자, 5분 남았으니까 빗면에서의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면 남보다 한 단계 뛰게 됩니다. 경사각이 세타라고 하죠. 그럼 이 물체가 여기 물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요 힘이 이렇게 중력이 여기로 작용하거든요. 요 힘이 90도를 그었을 때 요 힘이 얼마가 나오냐? mg sin 세타가 나와요. 요렇게요. 그 이면을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나타나거든요. 요 힘이 얼마냐면요. 요 힘은 mg 코사인 세타가 돼요. 요렇게요. 왜 그러냐면요. 요거 얘들아 요거 봐. 요각이 세타면 요각이 세타야. 요각이 세타거든. 그럼 mg분의 이것이 사인 요거분의 이것이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식이 나와요. 따라서 이걸 꼭 알아주세요. 경사각이 세타인 경사면에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면을 mg 코사인 세타로 누르면서 mg 사인 세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책이 이렇게 경사져서 여기 지우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이 면을 눌러주는 힘이 있어 없어? 있지. 그 눌러주는 힘이 얼마라고? mg 코사인 세타고 내려오는 힘이 있어 없어? 내려오는 힘이 얼마야? mg 사인 세타야. 그런데 이 경우에 가속도 구하라. 이 경우에 가속도 구하라. 대답하세요. 운동은 이 방향으로 해, 이 방향으로 해. A, B, C 이 물체의 운동은 어느 방향으로 해? 그러니까 C 방향의 합성력을 질량으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물체가 C 방향으로 내려오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도 아니고 mg도 아니고 바로 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로 내려오는 힘은 mg 사인 세타야. 따라서 요 힘을 뭐로 나눠? 질량으로 나눠야 요 물체의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가 나와? G 사인 얼마? 세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다시 보세요. 이 물체가 올라갈 때 가속도는 얼마죠? 운동하는 방향과 이 힘이 같은 방향의 반대야. 반대니까 이 물체가 올라갈 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땐 플러스 G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로 내려오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가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
자, 이것은 올라갈 때 그래요. 자, 내려갈 때는 얼마라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이런 경사면을 물체가 내려와요. 이 물체의 가속도는 내려오면서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응? 여기 있을 때는요, 경사각이 요거예요. 이 물체가 여기 오죠? 그럼 경사각이 접선 요거예요. 그럼 요 세타하고 세타 다시하고 각이 어느 게 커? 근데 이게 이 사인 값은 이 세타가 크면 가속도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가속도가 크고 일로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대답도 안 해. 알았어? 알았어? 가속도는 내려오면서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면을 내려올 때는요. 가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여기 있을 때는요, 경사각이요, 이것이에요, 이거. 여기 오면요, 경사각이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대답도 안 해. 알았어? 그럼 내려오면서 요 세타 값이 커져 작아져. 경사각이 큰 경사면에 놓여 있을수록 가속도가 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사면을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감소하고요. 이런 경사면을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박수 여기 내려오면 무섭잖아요. 알겠죠? 이거 처음엔 무섭다가도 여기 오면 한숨을 쉬게 되죠. 청룡열차 안 타봤어요? 됐습니까? 그 대신 경사각이 일정하면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슬라이드 23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A 물체가 경사면을 내려오다가 수평면을 달리다가 다시 B점까지 올라갔죠. 대답하세요. 자, A에서부터 내려올 때 경사각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일정한데 점점 빨라지지.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로서 일정하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평면을 움직일 땐 가속도가 얼마야? 야, 수평면일 때는 이 각이 몇 도야? 0도 아니야. 사인 0도가 0이거든. 가속도가 0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닥에서 B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로서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가세요. 슬라이드 24번을 보도록 하세요. 봤습니까? 봤습니까? 그럼 대답하세요. 경사면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내려오겠죠? 그럼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니까 빨라지죠? 그러니까 속력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1, 2, 3, 셋 중에 하나가 답인데 내려오면서 경사각 세타가 커져요, 작아져? 작아지니까 가속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문제들이잖아요. 슬라이드 25번은요. 오늘은 시간이 생물선생님이 40분부터 생물선생님 강의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 교실에서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29번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전 4개를 못했거든요. 네, 그건 내가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알겠지? 네, 요 다음에 슬라이드 25번부터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요 다음에 몇 시부터 나오라고 그랬죠? 네, 20분 아니? 아까 몇 분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20분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20분까지 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럼 20분 10분 일찍 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조금 두 학생 있잖아. 한 10분만 어떻게 들 수 있으면 한번 좀 알아봐. 10분만 더 당겨줬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야.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